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고려아연 분쟁을 지켜봤던 투자자들은 제2의 고려아연 찾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주인공은 티웨이인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차트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지난달 살펴봤더니 주식 거래량과 회전율이 급증세를 보여주면서 202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높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주목이 아주 크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회전율이 높다라는 것은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정말 경영권 분쟁 시작이 될까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최대 주주가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이고요. 2대 주주로는 대명 소노그룹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지분 차이는 2.67%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따졌을 때 대명 소노그룹이 180억 원만 추가로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 주주 자리를 꿰찰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런 발걸음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도 항공업 인수에 열을 올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수 가격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서 실패로 끝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독 기사에 따르면 인수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단독 기사라는 점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왜 이렇게 티웨이에 정말 눈독을 들이고 있을까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티웨이 쪽에서 최근에 호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의 수혜를 톡톡히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수혜는 바로 유럽 노선 4개 확보를 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이유는 항공사 특징에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들은 통상적으로 기내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마침 대명 소노그룹이 요식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수집이 용이하다라는 것에 있는데 대명 소노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조트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 사업도 하거든요. 이 정보들을 잘 영업에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의 이런 뜻대로 이루어질지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현금성 자산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소입니다.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79억 원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대명 소노그룹은 돈이 정말 많아요. 1,832억 원을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자금 동원력 부분에 있어서 예림당을 압도적으로 추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꺼내볼 수가 있겠죠. 아직 시작이 됐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승기를 거머쥘지 일단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도 25% 넘는 불기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슈 하나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히토류 그리고 리튬 관련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히토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중국이 뭘 했나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중국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지난 6월에 발표를 했던 히토 관리 조례를 이달 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히토류 쪽에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고요. 이 조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토류를 채굴하거나 재련하거나 유통하거나 수출입하는 것을 국가가 관리한다. 그러니까 공급을 통제한다라는 것이 이 조례의 주 골자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법안으로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히토류의 가격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도 당연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삼화전자와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또 이 리튬 가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드디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초만 하더라도 1kg당 69.5위안, 그러니까 저점을 한번 찍었거든요. 그 뒤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간밤에는 73.5위안까지 큰 폭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과 관련해서 호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인수 이야기였는데
리오틴토 쪽에서 9조 원을 들여서 리튬 생산업체 아카디움을 또 인수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리튬 생산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기존에는 10만 8천 톤에 불과했는데 이것을 3배 이상 더 늘려서 37만 3천 톤까지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즉슨 세계 두 번째 규모 정도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인 중앙첨단소재와 코스모화학과 같은 종목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 첨단 소재는 장중한 때 10% 가깝게 상승세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슈 2개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입니다. 오늘 한화 오션 쪽에서 개별 호재를 하나 내놓은 바가 있었죠. 일단 유럽 선주와 1조 6,9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 받아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이었습니다. 조선 쪽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4%가량 증가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대치는 하회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는 이유 4분기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은 지금 현재 중국과의 저가 경쟁을 탈피를 하고 연간 수주 목표액을 모두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속에 오늘 기자재, 케이프와 같은 종목까지 큰 폭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CTVN DBR 쪽인데요. 정부발 이슈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 쪽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커스 HNS 같은 경우에는 국내 메이저 엘리베이터 기업의 CCTV 납품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받아가면서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TSMC에서 호실적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오늘 그 훈풍 그대로 받아가면서 장중한 때 5% 넘는 강한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훈풍에 따라가지 못하는 쪽에 바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함께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86,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이 86,000원이라도 좀 터치를 해줬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삼성전자 한번 살펴봤더니 외국인 비중이 연중 최저치를 깨고 또다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벌써 21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